세계 무대에서 일본 바둑의 부활 다시 한번 이루어질까요? 제22기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이하마 유타와 셰어라오의 결승 최종국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치러진 결승 2부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는데요. 이 온라인의 한 매체에서는 어제 바둑을 두고 이하마 그는 괴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둑 시작하자마자 나빠서 이하마 유타 선수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게 끝나기 한 30수전? 네. 마지막 반패까지 됐기 때문에 정말 250여 수를 버텨내서 반집을 이겼는데요. 정말 투혼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바둑 정말 명승부였는데요. 오늘 이 한 판으로 22번째 LG배 타이틀의 주인공이 결정이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을 맡았습니다. 제22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이고요. 제한 시간은 3시간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됩니다. 네, 덤은 6집 반입니다. 우승은 3억 원, 준우승 1억 원으로 세계대회 중에서 가장 큰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상금의 주인공 바로 오늘 결정이 되겠고요. 셰어라오 선수와 이하마 유타 선수 딱 한 판씩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네, 3번기인데요. 3번기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 번째 판 이긴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합니다만 하지만 마지막 승부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국과 2국 모두 100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100번 필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또 어떤 선수가 100번을 잡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LG배 같은 경우에는 돌을 가른 다음에 선택권을 가져가죠. 네. 흑을 잡을 수도 있고 100을 잡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경향으로 보면 좀 100쪽을 선호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 막판이다 보니까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 같습니다. 네, 또 현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일본 열도 전체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분위기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지금 일본에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감동의 물결이다. 네.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뭐 현장에서도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세계대회 타이틀 목전에 둔 거냐면서 바둑 팬들이 감동의 물결에 빠져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22번째 LG배 타이틀의 주인공 과연 어떤 선수가 될까요? 제22기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최종국 지금 시작합니다. 각자 3시간으로 진행되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이고요. 덤은 우리나라의 규정을 따라서 덤 6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덤이 한국과 일본은 룰이 다 각국마다 다릅니다만 한국과 일본은 어떤 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덤이 한 집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5집 반에서 이제 한 집을 늘려서 6집 반인데 또 반면에 중국과 대만은 또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룰은 덤이 짝수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3, 5, 7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6집 반에서는 그래도 약간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고 7집 반은 뭐 누구나 다 100이 약간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하마 유타 선수가 셰어라오 선수보다는 조금 연장자이기 때문에 네, 백도를 바둑판에 올려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셰어라오 선수가 돌가리기를 맞췄음에도 백도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초반에 흙을 잡게 되면 이 판을 좀 주도해야 된다는 뭐 좋은 점일 수도 있고요. 장점이자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 셰어라오 선수는 역시 장기전으로 이끌수록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반면에 이하마 유타 선수는 어제 바둑에서도 좀 보였습니다만 계속 좀 극한 상황으로 이끌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두 기사의 선택은 서로 간에 뭐 만족스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 3국이지 않습니까? 어제 어쨌든 대역전패를 당한 건 셰어라오 선수 쪽이고요. 그러면 셰어라오 선수가 일단 초반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그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초반은 어떻게든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이야마유타 선수는 초반에 어떻게든 상대를 전장으로 끌어내야 돼요. 네. 상대가 정신 차리기 전에 네, 일단 처음에 그냥 뭐 우당탕탕 싸워서 네. 초반에 승점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수 오늘 초반 포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샤오라오 선수는 어제 국후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시종일관 내가 네. 유리했는데 왜 진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세계 타이틀 결승전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아마 시어라우 선수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맘 내가 잘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 좀 10분 공감할까요? 네, 큰 승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겼다.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 기회는 굉장히 유리하고 기회는 많았습니다만 자기 마음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결국 반집을 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마유타 선수는 정말 이 온몸으로 네. 기대를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도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전 국민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 일본의 바둑 팬들이 본인을 우승을 바라는 거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백이 바로 흙이 굳히자마자 백이 바로 걸쳐왔죠. 예전에는 백이 저런 수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흔히 저렇게 바로 걸쳐가는 수가 흙이 굳히자마자 반대로 지금 백이 두는 수법들이 네. 예전에는 아주 이상한 수라고 했습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 두는 것처럼 네. 흙은 굳혀져 있고 백은 이제 홀로 미생마가 되니까 굉장히 금기시 여겼던 수법인데요. 근데 알파고의 바둑에서 저렇게 둔 기보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라오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20살이기 때문에 알파고 수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유형이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법을 바로 뒀고요. 반면에 네. 이야마유타 선수는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데 지금 우아기의 두 칸 굳힘 있죠? 네, 우아기의 이 두 칸 굳힘은 이제 알파고의 수법인데 반면에 이렇게 두는 거는 또 이제 굉장히 또 기존의 네, 인간의 고전적인 수법이죠. 수법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파고의 바둑 보면 여기 두면은 알파고는 이렇게 두진 않아요. 네, 우리 상대를 그냥 인정해 주고 네. 손을 빼거나 귀를 지키는데 자 이렇게 두는 거는 이 기존의 백이 나쁘다라는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이야마유타 선수의 이 우상귀 눈목자 배석도 조금은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하 눈목자 붙임은 많이 두어졌던 수고요. 지금은 적절해요. 우선 눈목자 붙임을 두는 게 귀보다는 변을 더 중시하겠다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보면은 이야마유타 선수는 결국 흙을 잡았을 때는 두텁게 혹은 모양을 펼치다가 상대의 어떤 약간 무리한 혹은 좀 과수를 보면은 바로 응징하는 흙으로 둘 때는 그런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야마유타 선수 다운 뭐 그런 포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바둑에서 이제 시어라오 선수가 단점이다 혹은 이제 승률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시어라오 선수가 공격을 했을 때 어제 잘 왜진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네. 공격을 하다가 졌거든요. 아, 공격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야마유타 선수가 뭐 어쩔 수 없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치흥구단 수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공격하게끔 유도하는 건데 자 지금 흙이 보통은 변의 두 점을 지켜야 되죠. 자, 원래는 한 칸을 뛰어나와서 네. 백이 귀에서 약간 이득을 보는 정도인데 자 이제 어제 재미 본 게 이렇게 실내를 차지해 놓고 상대는 여기를 두겠죠. 이 돌을 수습해서 백으로 하여금 공격하는 이 작전을 어제 작전에 이어서 또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야마 유타 선수는 셰얼하우 선수로 하여금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그렇죠. 좀 극한 상황으로 만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흔히 일본 사람들의 이제 본심을 숨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일본 사람들은 이제 본심을 숨기고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네.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야마 유타 선수가 상대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해달라 이런 질문을 받자 셰어라우 선수는 나에게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하면서 뭐 형세 판단 정확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수익기 갖고 있고 뭐 계산 능하고 네.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칭찬만 했네요. 근데 그 상대에 대한 장점만 이제 아주 좋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놓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의 약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약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야마 유타 선수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오늘 또 써먹어야 되니까. 네. 좀 감춰두었을까요? 오늘 이기고 나서는 아마 그래도 기분 좋게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겼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셰얼하우 선수도 정말 네.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거든요. 네. 이야마 유타 선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의 부진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 당연히 1인자니까 그 왕관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거 아닙니까? 항상 일본의 부진을 얘기할 때 이야마 유타 선수가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성적이 안 나냐?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승을 해서 이제 그런 좀 비난 내지 우려를 좀 이제 잠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야마 유타 선수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또 하세베 네. 결승전이 치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이제 커제 선수를 꺾고 우승을 했죠. 올해는 한국 바둑계도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출발이 좋네요. 정초부터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이 하세베에서 한국의 우승도 또 네. 처음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건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강한 것도 10년 이상 가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한 게 2005년, 6년부터거든요. 예, 벌써 이제 10년 넘었죠. 올해 만약에 이야마 유타 선수가 우승을 한다면 첫 세계 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우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야마 유타 선수의 작전이 원래 100으로도 어제 굉장히 좀 효과를 봤는데 흑일 때는 본인이 그런 작전을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류의 바둑을 두겠다라고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이 수가 그런 수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상대 모양에 이렇게 싹 들어간 것도 보통 높게 두는데 공격하려면 높게 두는데 일부러 낮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의 의사보다는 오히려 이 돌을 약간 미끼로 쓴 거죠. 네. 상대를 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즉 셰어라우 선수를 공격을 하게끔 어떤 약간 그 미끼 상품으로 좀 걸어놨는데 근데 셰어라우 선수가 그냥 덥석 물었습니다. 보통 초반에 굉장히 이 전략적인 면에서 고민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셰어라우 선수가 글쎄요, 뭐 아직 초반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시어라우 선수는 1국 그리고 2국에서도 네. 그렇고요. 계속해서 좀 시간을 굉장히 빨리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마 유타 선수 입장에서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죠. 중국 친구들은 국가대표들이 24시간 같이 살면서 이 바둑 포석 공부만 서로 연구하고 공유한다. 그래서 자국 선수들끼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치지만
이게 한국과 중국 기사들과 대결을 할 때는 합동 연구를 통해서 일단 굉장한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게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야마 유타 선수가 꺼낼 수 있는 전략은 샤오라오 선수 입장에서 네.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부러 둬야 돼요. 지금 아마 여기를 걸쳤을 때 붙이고 이렇게 두는 것은 아마 중국 대표팀에서는 나쁘다라고 결론 났으니까 두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일부러 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최근에 나오지 않는 수. 네, 네. 이런 수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샤오라오 선수가 철저히 모르는 길로만 지금 네.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전제가 그러면 상대를 속이려면 아군을 먼저 속여야 돼요. 그래서 이야마 유타 선수는 상대가 모르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쌍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야마 유타 선수가 날일자로 행마를 하면서 네. 우상귀 방면의 이 백돌 어느 정도는 좀 포위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백이 원래 여기 넣은 게 공격수가 아니에요. 지금 나갔던 장면에서 여기 반대로 이쪽을 둬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 샤오라오 선수는 자기 전공이 공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은 타겟인데 이 공격을 하고 있으면 불편하죠. 그렇죠. 좀 맞지 않는 옷을 네. 입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쪽으로 우리가 그냥 가려고 하는 건데 그때가 이야마 유타 선수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이 바로 그 장면인데 자, 이제 이야마 유타 선수의 역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시작은 이 셰어라우 선수의 네. 공격이었는데요. 어느새 조금은 타개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샤오라오 선수가 분명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바둑이라는 게 병법에서 유래가 된 부분들이 많아서요.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포위망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장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포위망이 뚫리면 대책이 없어요. 즉 백이 이쪽을 씌워서 공격은 시작은 했는데 포위망이 뻥 뚫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공격했던 백의 돌이 양분이 되면서 오히려 양곤마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는 측에서는 가장 금기시 여기는 건데 지금 이게 양분이 돼버렸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공격했던 측에서 이제 수세로 전환을 했지만 다시 이제 공세로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자,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야마 선수는 바로 끊어버리죠. 이게 뚫리면은 역시 백 흑도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네. 자, 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야마 선수는 공격할 테면 해봐라. 네. 네,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자, 지금 항상 이런 난전이 펼쳐질 때 지금처럼 이제 이 어떤 수상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양이 되면 우선 집이 있냐 없냐. 근데 집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 백이 이미 막혔죠. 네, 백은 이제 탈출로가 없어요. 네. 저 포위망을 못 뚫었다는 얘기인데 뚫지 못하면은 백은 이제 꼬랑지에 내리거나 즉 그냥 빨리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잡으러 가거나. 근데 잡으러 가는 쪽이 후수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갇힌 쪽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장면은 셰어라우 선수가 좀 불리할까요?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면은 흙은 이 우측에 있는 모양이 점점 좀 커지지 않습니까? 좀 이제 이쪽에 날일자 간 것부터 해갖고 점점 우측의 모양이 커지는데 백은 모양이 커질 때가 하나도 없죠. 네. 이 좌상귀 쪽이 네. 백의 유일한 좀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크기 면에서는 이 흙을 당해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럼요. 네. 이건 뭐 정말 삼척동자라도 백은 모양 대결에서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잡는 걸까요? 네, 잡는 거 외에는 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는 것까지 선수가 될 듯한데 이것까지 받아서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야마 유타 선수는 설령 잡히더라도 늘어야 돼요. 예, 전략상.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조금 유리하겠지라고 해서 좀 무난한 길로 가면은 결국 중후반의 계산력에서는 시어라우 쪽이 앞선다.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극한 상황으로 가서 뭔가 이게 좀 담력 대결이 됐을 때는 이야마 유타 선수가 배짱과 경험 면에서 굉장히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에서 싸움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일본의 한국의 예전에 이제 바둑팬도 아시겠죠.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라는 분이 계셨죠. 네. 예, 조은영 구단의 스승이기도 하면서 뭐 일본 기성전 이제 6연패를 하는 그렇습니다. 일본 바둑계 굉장히 또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분이 어록이 되게 많은데 뭐 나는 50이 넘어서 바둑이 늘었다. 그런 게 네. 있고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50이 넘어서도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당 6연패를 할 때 진짜 뭐 조치훈 구단, 뭐 갓도마사 구단, 뭐 정말 30대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최고 강자들을 다 꺾어버렸는데 이때 이제 후지사 구단이 하는 말이 나는 젊은 쪽한테 계산도 안 되고 수익기도 딸리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네.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배짱 혹은 어떤 이 감각적인 부분, 어떤 극한 상황으로 이게 판을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극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운영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이 나는 이들보다 앞선다. 그러므로 나는 이긴다. 그래서 뻥뻥 쳤는데 실제로 이겼습니다. 네, 또 정말 이 후지사와 슈코 네. 선생님의 또 굉장한 명언들이 많은데요. 네.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나는 1년에 4판만 둔다. 네. 네. 그렇죠. 그 타이틀 기성전 타이틀이 네. 우승하면은 4억입니다. 그러니까 7번기이기 때문에 4판 이기면 1년에 이제 4억이니까 이분이 나는 한 판에 1억짜리만 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이에마 유타 선수는 이 후지사와 구단이 얘기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라야 돼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담력 대결을 통해서 시어라우 선수가 스스로 좀 위축돼서 무너지게 하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면 만들수록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또 네. 초반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초기의 모델들은 이전에 두어졌던 이 많은 기보들을 수집을 네. 하면서 이 네. 발전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 이 초반이 또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감각이나 그런 부분이 뭐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그런 이제 연구될 것도 다 되고 해서 어렵습니다만 이야마 유타 선수는 지금 어쨌든 시어라우 선수를 이기려면 그래서 답은 나온 거죠. 네. 정답이 아닌 것만 일부러 골라둬야 된다. 네. 어제 나온 이제 해법입니다. 이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할 때는 네. 이 개척지보다는 좀 네네. 개척되지 않은 네.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근데 일종의 약간 중국 애들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아마 이야마 유타 선수가 이제 어제 보여준 거고요. 네. 어제 또 이제 박정환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게 물론 우연이면서 또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이 우연이면서 필연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두 바둑을 보면 이야마 유타 선수는 이야마 유타 나름대로 판을 흔들어 갔고요. 기존의 방식을 두지 않았고 박정환 선수 역시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모르는 길로 갔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막강한 집단 연구를 깨기 위한 어떤 해법의 하나라고 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지금 이야마유타 선수는 지금 보시면은 백 흑이 굉장히 뭔가 고생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쪽에 백이 아직 못 살아 있어요. 이쪽으로 사활이 나가고 어떻게 될까요? 네. 나가면은 자, 이쪽 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쪽 단수 치게 되면은 자, 이쪽은 흑이 선수가 돼서 3궁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체로 못 살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두지 않고 여기서부터 두냐면은 이제 수상전이 펼쳐지게 되면은 이쪽은 집이 있고 흑은 집이 없죠. 그런 경우 이제 집을 가진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가무가의 네, 형태가 그렇죠. 될까요? 네. 왜냐면 이쪽을 흑이 다 스스로 메우고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유가무가는 불상전 이런 얘기가 있죠. 유가무가 집이 있는 쪽과 집이 없는 쪽이 싸움을 하게 되면 수상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마유타 구단은 좀 사전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야마유타 선수가 지금 약간 편한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상변의 지금 부분전, 즉 전술을 볼 때는 흑은 수상전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라지만 큰 전략을 보면은 우측의 흑의 모양이 지금 몇 선으로 집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은 1선, 2선, 3선, 5선, 6선으로 집이 되고 있죠. 네. 이게 집이 되면은 지금 80집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끌고 나가면 100은 10집. 이거 아무리 많이 말해도 20집. 그러니까 30집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100은 이 전체 모든 병력 다 긁어 모아도 이 50집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마유타 선수가 지금은 몸집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네, 초반 진행 이야마유타 선수의 이 경쾌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샤오라오 선수는 이 흑도를 최대한 잘 공격을 해봐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100의 초반 작전이 일단 초반 작전은 명백한 실패예요. 네, 지금은. 왜냐하면 우측에 거대한 모양을 허용했고 근데 100은 못 살아 있고 흑은 굳이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좀 도망치려고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100의 입장에서는 집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은 또 좀 아직 못 살아 있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샤오라오 선수 어제 조금은 이 뼈아픈 패배를 네. 당했기 때문에 오늘 아직 좀 회복이 좀 덜 되었을까요? 네. 저희 두 선수 모두 이제 두 가지 핸디캡이 있죠. 샤오라오 선수는 정신적인 좀 충격이 있는 거고 이야마유타 선수는 이 좀 피로도에서 아무래도 샤오라오 선수는 20살이다 보니까 네. 이 신체적인 회복력은 아무래도 샤오라오 선수가 낫다고 봐야죠. 그래도 이야마유타 선수는 이 이틀 거리 바둑에 굉장히 네. 경험이 많은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장기 우리가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과 마라톤 잘하는 사람과는 또 다르잖아요. 네. 네, 마라톤 잘하는 사람이 100m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력도 이제 조금씩 이제 분야가 좀 다르니까요. 네. 자, 지금 흑이 한 칸 뛴 수가 이야마유타 선수의 느긋함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장문으로 이 돌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이쪽을 지킨다면은 이쪽을 이제 뚫고 나갔을 때 이쪽 약점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단수 치게 되면 나갈 수가 없죠. 양단수가 돼서 걸려듭니다. 네. 굉장히 쉽게 두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백이 여기가 못 살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 80집에 가까운 이 거대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야마유타 선수가 굉장히 느긋해져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이 포위망은 절대 뚫려서는 안 네.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좀 또 뚫리게 생겼어요. 네.
아, 네. 절박한 수네요. 지금 백이동과. 네, 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게 네. 막힐까요? 글쎄요. 좀 막힐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야, 지금 일단 시어라 선수도 어제 내가 왜 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속마음은 내가 뭘 두는지 모르겠다 이럴 것 같은데요. 오늘 바둑이요. 오늘 바둑도 지금 초반은 아직 어제 그 후반의 여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아말타 선수 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굉장히 현란한 네. 레스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본 게 맞는 거죠? 네, 무슨 뜻일까요? 아, 네. 글쎄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는 길로 가면 갈수록 승률은 떨어진다. 자꾸 이제 이 얘기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이야마유타 선수가 그건 더 잘할 텐데 야 그래도 여기를 두나요?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악수 아닙니까? 여기 네. 둬서 스스로 막히는 건데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흙이 끼우는 수가 아니라면 네. 좀 평범한 수단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일단 평범하기로는 그냥 이쪽 뚫고 나가는 게 제일 낫죠. 여기 두면 막을 수 있으니까 백은 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둬도 백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수가 진짜 이아마타 선수의 정말 몇십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묘수라면은 사실 바둑은 끝난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착각 내지 뭔가 이상한 수라면은 지금까지 흙이 좋았던 건 다 날아갑니다. 오히려 지금 이아마타 선수 쪽에서 승부수를 던진 꼴인데요. 네, 이아말타 선수는 길게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마 경험에서 많이 나왔을 테고 또 최근에 이야마 유타 선수가 타이틀전 상대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린 친구들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세베에도 나왔던 이치리키 료라는 선수가 제일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살 본인보다 훨씬 어린 선수들과 대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어린 친구들을 상대하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자기 노하우가 있는 듯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끼어 있는 수는 왜 뒀는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지금 상식적으로는 대학수예요. 네, 스스로 네. 포위를 당한 꼴이 됐으니까요. 지금 이쪽에서 여기를 한 점을 잡으려고 뒀을 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여기를 안 해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네. 어떤 수단을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역시 뚫고 네. 두면 끊을 수가 있고 양쪽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백은 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게 첫 번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은 뚫릴 수 네. 있나요? 뚫고 나와서 네. 이쪽으로 두면은 자 이쪽을 때려서 이 통째로 반대로 잡으러 가는 건데요. 자 어제 나왔던 바둑인데 여기 두는 가장 좋은 효과 중 하나가 축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이에요. 네, 이아말타 선수가 아주 톡톡히 당했죠. 어제 당한 걸 그대로 갚아줍니다. 자 일단 이런 느낌인데 일단 흑도 모양이 이제 그냥 악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 수익기에서 이제 오류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제 흑은 망해버립니다. 좀 만만치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아말타 선수 초반 흐름 굉장히 기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LG배 결승 최종국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최종국입니다. 100번 필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3국 시어라오 선수가 100번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결승전의 흐름과는 달리 오늘 이야마 유타 선수 흑번으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뛰어가는 수를 네네. 선택을 했고요. 공격하는 측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포위망이 뚫리는 일. 네. 반대로 수비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포위망을 뚫을 수만 있다면 최고 잘 되는 건데요. 자, 일단 두 선수가 맞고 뚫어가는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으로서는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네. 수는 역시 뚫어가는 수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여기 있는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정수일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걸 뚫어서 두는 거는 결국 막았을 때 여기 끊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이쪽을 둬도 네. 그 양쪽으로 끊기는 게 있어갖고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약점을 지키고 나서 둬야 되는 듯한데 네. 두면은 백도 흑도 이어야 되고 그럼 백은 제2의 포위망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형태가 보면은 여기를 끊으면 나오고 끊으면 이쪽에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네. 여기도 나가고 막아야 되는데 붙이고 나갑니다. 일단 뚫리면 안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네. 자, 나오면 이쪽이 잡히니까 백이 받아야 되겠죠. 네. 받아줘야겠고요. 단수 치고 나오고 자, 여기서 끊은 다음에 넣는 게 기본형이에요. 축이 걸립니다. 그럼 받아야 되는데 끊었을 때 최종적으로 여길 끊어왔을 때 다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늘면은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야마 유타 선수는 백은 뚫렸다. 백은 무리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백의 포위망이 생각만큼 튼튼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만약 흑이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흐름이 된다면요. 네. 결국 백은 이 우상귀 쪽 백돌 살아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자, 거기를 이었어요. 네. 일단 여기서는 지금 셰어라우 선수도 배수진입니다. 왜냐하면 이래 지나 저래 지나 지금 비슷해요. 뚫려서 지나. 네. 지금 이래 지나 저래 지나 뭐가 비슷하냐면은 이쪽이 뚫리는 순간 이어야 되겠죠? 또 이을 텐데 여기에 뚫리는 순간 일단 이 모양과 이 흙의 거대한 모양과 이 백의 모양은 벌써 이 사이즈로 딱 봤을 때 이미 백이 괴롭지 않습니까? 네. 돌이 나가는 요 돌과 요 돌이 서로 미생마이긴 한데 이 돌이 나가는 방향을 보면은 결국 흙에 뭔가 돌이 좀 더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승률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어놓고 일단 철저하게 이 돌을 지금 괴롭히는 쪽으로 가는데 일단 백은 좀 살아야 되는 부담 때문에 지금은 배수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셰어라우 선수는 이 편이 조금 더 네. 승률이 높다고 봤을까요? 뚫리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이으면 살겠다는 의도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앙을 어떻게든 틀어 막고 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야마 유타 선수는 계속해서 이 시간 안배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흐름대로라면 시간을 그렇게 굳이 많이 들일 바둑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프로기사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이 술기가 어려워서 시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많은 갈래 중에서 형세 판단이 어려워서 시간을 많이 쓰죠. 네. 자, 지금 시어라 선수가 여기서 일단은 자, 여기서 흔히 얘기하면 이제 배수진을 치고 일단 여기서 끝장을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후위를 기약하고 일단은 후퇴를 해서 후위를 기약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백의 선택은 뭘까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후위를 기약하는 게 맞죠. 그쪽으로 둡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받아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네. 이 형태를 보면은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요.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결국 여기 나와 끊는 약점이 있으면은 백은 역시 어렵습니다. 근데 이쪽에 돌이 있다면 단수치고 있고 여기를 막아서 끊는 수가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어라 선수가 여기를 흙이 받지 말고 그냥 우리 좀 타협하자. 여기 두면은 살고 타협하자는 건데 이야마 유타 선수가 네,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역시 모르는 길로 극한 상황으로 또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있을 때도 이게 집이 컸는데 이제는 이게 통로가 막혔어요. 더 네, 단단해졌어요. 네. 하여튼 네. 극한 상황으로 만드는 쪽인데요. 네, 이야마 유타 선수, 셰어라우 선수를 계속해서 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우변 쪽이 정말 통으로 다 집이 된다면 이거 몇 집이나 될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이쪽이 여기서부터 6줄이죠. 네. 받았어요. 다 자, 봤습니다. 이제 여기 어떡합니까? 야, 이건 이아마타 선수도 강심장인데요. 만약 여기가 막히게 되면 만에 하나 여기가 이제 빅이 난다. 그럼 이건 얘가 달라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흙의 모양도 크지만 네. 이게 다 막혔다고 가정을 한다면 백의 모양이 이젠 더 커집니다. 이번엔 반대로 흙은 여기를 무조건 뚫거나 이걸 무조건 잡거나 네. 오히려 흙이 좀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걸 막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야마 유타 선수 이야기는 중앙이 결국 막히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네, 일단 그런 건데 지금은 글쎄요. 2번이나 받아줬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시어러 선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흙이 나가야 되는데 흙은 결국 여기를 잡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쪽을. 잡으러 갈 거면 있기 전에 뒀겠죠. 그러면 이제 시어러 선수는 여기를 두고 이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두어도 이제는 백이 공격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흐름이 약간 바뀐 건데요. 네. 이야마 유타 선수도 요즘 굉장히 또 네, 강행군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 이 기성전 도전 7번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치리키류 선수를 상대로 현재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네. 이야마 유타 선수입니다. 앞서 이 지난주에 3국을 네. 치렀고요. 이 LG배 결승이 끝난 바로 다음 주에 또 기성전 4국을 치르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성전 일단 7번기이기 때문에 일단 여유가 좀 있죠. 3승을 했다면 네. 한 판만 이기면 되니까요. 일단 자 이번에는 흙도 젖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만 두면은 흙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흙이 글쎄요 여기를 좀 받아준 게 이쪽이 잡으러 갈 수도 있는 지역인데 네, 약간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네, 백도 바깥쪽에서 2단 젖혀갑니다. 네. 지금은 뭐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막상 흙도 아직까지는 이 한 집도 없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흙이 여기를 끼어 이은 게 확실히 좋은 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두다 보니까 결국 네. 여기까지 받게 됐는데 네. 자 지금은 이야마유타 선수가 초반에 아까 굉장히 좋았던 흐름에서는 지금 일단 좀 물러섰고요. 좀 살짝 이상해졌다고 네네,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흙이 좀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까지 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쪽을 뚫기만 하면 무조건 게임 끝이다. 이렇게 네.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악수입니다. 네, 그것을 단수 쳤어요? 지금 뭐 이제 흙이 도로 이상해졌죠, 느낌이. 저기서 두는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제 두게 되면은 네. 빵따냄 하고 여기를 백이 받아야 되는데요. 네. 날일자를 둬서 받으면 때리겠다는 거죠. 수상전을 네. 하겠다는 이야기군요. 네. 이것은 백이 곤란할까요? 일단 수상전 자체로는 백이 이기기 어려운 바둑이고요. 네. 네. 설령 잡더라도 보기에는 커 보입니다만 다 놓고 따내야 되기 때문에 흙이 여기만 막더라도 흙의 모양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이 조치흥 구단과 일본 신예 기사가 바둑을 한번 뒀는데 네. 조치흥 구단이 60개짜리 대마를 다 잡았어요. 근데 60개짜리 대마가 패가 내서 60개를 이제 빵따냄을 했습니다. 조치흥 구단이. 네. 60개면 120집이거든요. 네. 근데 조치흥 구단이 빵따냄을 하고 다음 수에 던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놓고 따는 걸로는 큰 집이 되지 않는데 60개짜리를 잡았다면 상대도 뭔가 거기에 좀 대항하는 큰 모양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20집을 내고 180집짜리 모양을 허용해서 던졌어요. 네. 빵따님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백이 상변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다수를 메우고 잡게 되면 빵따님으로 잡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네, 역시 돌을 잡을 때는 이 공배가 네. 많을 때가 가장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이제 모양이죠. 하수는 빵따냄으로 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자꾸 붙여 끊게 되고 고수는 이 공백까지 집으로 만들 생각을 하니까 포위해서 잡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잡는 방법이 그래서 다른 거죠. 자, 그나저나 일단 흙도 네, 좀 바빠졌습니다. 네, 우선 이 흙도 중앙으로 머리를 네. 내밀면서 숨통은 한결 좀 트인 모습이고요. 하지만 바둑은 조금 심상치 않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흙이 이렇게 머리를 내민다면요. 네. 이 우변과 좌변 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흙이 좋습니다. 근데 네. 지금 셔러 선수도 보면 모양 대결에서 이미 백은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흙이 아까는 뭐 상변에 이 돌도 좀 괜히 노릴 수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요 나가는 수가 아까 잡혔는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수가 좋은 수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백이 선수가 되었고 네. 이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산다라고 보면은 아까는 이 수가 선수가 아니어서 네, 뚫었으면 백이 잡히는데요. 네, 이쪽이 선수가 되니까 뚫을 수가 없게 돼서 이 사활이 좀 달라졌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살아있다고 네, 지금은 볼수 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백도 가일수를 하지 않고 이 중앙을 늘어뒀고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살려줬는데 네, 흙이 끼어 이은 게 네, 확실히 잘못 둔 수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샤오라오 선수가 중앙 백돌 한 점을 살린 게 결국 이 우상귀 쪽 백을 네. 가일수한 것과 의미가 같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이 1차 전투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가 어렵겠습니다. 이쪽을 이제 막아버린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70이에요. 네. 네, 70집. 이것도 15집 모양 되니까 약간 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85까지는 이제 만들어냅니다. 베개 모양이 여기와 여기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네. 몇 집 정도 될까요? 이쪽이 지금 대략 40집 좀 강한 형태고요. 50집. 두 개 합해서 60집입니다. 10집에 60집. 흙이 이제 80여 집이라고 보면은 이아마타 선수가 여기를 둬서 이쪽에 타겟에 역시 승부를 거는 게 일단 지금은 이제 현명한 작전 보여지는데요. 이쪽이 깨지기 시작하면 또 한이 없어요. 네. 하지만 네. 이아말타 선수의 선택은 좌변 쪽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극한 대결로 좀 치닫다가 네, 이아마유타 선수가 여기서는 이쪽을 막질 못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역시 이쪽에서부터 나온 행마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네. 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이 바둑은 다시 이제 지금부터의 형세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2국의 내용도 초반부터 네.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만큼 네.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반집 승부가 되었고요. 네. 오늘도 뭔가 좀 그런 농구가 다분하죠. 네. 자,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우변에 깨지 못해서는 집 부족이니까요. 자, 근데 그 집을 깨는 게 이쪽을 붙여오고 흙이 젖히면은 이쪽으로 이제 반대로 들어갑니다. 흙의 입장에서 뭔가 끊어야 되는데 네. 늘고 있고 치고 나가면은 나갈 때 이어버리면 오히려 이제 귀가 뭔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이 붙여온다면 또 거길 두나요? 야, 이건 지금 눈을 의심케 하는 또 시어러 선수가 반대로 이에마 유타의 코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지금 뭐 만만치 않지 않냐라는데 지금 이 모양은 여길 둬서 여기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흙이 이렇게 두터운 벽이 있는데 이 안에서 네.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짜 흙은 가장 강력한 수는 여길 둬서 네. 늘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최강수인데요. 야,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셰어라우 선수가 또 이 형세 판단이 굉장히 네. 강한 기사 네. 아닌가요? 아마 이 붙이는 그렇죠. 정도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본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 아직 뭐 둘 때는 많고 네. 시간은 많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는 쪽을 선택을 하지 이렇게 이제 뭐 극한으로 치닫는 수는 이제 오히려 좀 성급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야, 어쨌든 이하마이터 선수가 지금까지는 항상 셰어라우 선수에게 이 선택을 좀 강요하는 작전을 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셰어라우 선수가 좀 반대로 선택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셰어라우 이거죠. 네. 선수가 이번에는 이아마유타 선수를 네.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 다 잡으러 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꼬랑지에 내릴 거냐 네, 두 개를 묻는 거죠. 네. 이렇게 받아주고 싶진 않은데요. 그렇죠. 받아주게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도 이아마타 선수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끝내기 승부에서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후반에 대한 부담은 흑이 이아마타 선수 쪽이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자, 아마 좀 대장고에 빠질 듯한데요. 네, 이아마유타 선수. 바로 돌을 네. 집어드나요? 자, 어느 쪽 선택이죠? 이거 한 수 더 뜹니다.
외면을 해버렸는데요. 네. 외면이 아니라 이젠 통째로 네. 꿀꺽하겠다는 거죠. 죽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게 아니라 네. 네, 이쪽을 둬서 흔히 이제 마치 좀 이게 게임하고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포커 게임을 많이 이제 취미생활로 많이 하는데 이제 레이스가 있고 레이지가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레이스는 그냥 카드를 치는 것, 즉 바둑으로 얘기하면 바둑을 그냥 그 흐름에 맞게 두는 거를 레이스, 즉 경주 아닙니까? 네. 두는 거고요. 레이즈는 상대가 이렇게 판돈을 걸면 내가 두 배로 튀겨버리는 겁니다. 그걸 네. 레이즈라고 한다는데 지금 시어라 선수와 지금 이야마이타 선수가 판돈을 좀 두 배로 키웠어요, 둘 다. 야마이타 선수 그럼 이건 레이지인가요? 네, 지금 이건 레이즈죠. 네. 시어라 선수도 레이즈를 한 번 했는데 이야마이타 선수가 두 배로 판돈을 키웠어요. 네. 네. 이건 뭐 이제 못 살면은 백은 바보 되는 거죠. 흑이 일단은 흑 입장에서는 이아말타 선수 입장에서 이런 장면에서 무난하게 두면 승산 없다. 결국은 깝깝하다. 뭐 그런 경험 때문에 좀 철저하게 극한 선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백이 좀 손쉽게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또 흑이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망한 거죠. 네. 지금 살면은 지금 네 살면은 흑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움직여서 네. 이거 잡으러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 사활 승부 김만수 해설위원은 몇 대 몇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이런 거는 일단 사는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돈을 두 배로 올렸다는 얘기가 그냥 무난하게 가면은 그냥 일단은 장기전으로 가는 건데 이아말타 선수가 여기를 막아버려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서로 없어요. 그러니까 흑은 백을 세게 잡으러 가야 되고 백은 반대로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일단 이 바둑은 정말 한국 선수들이 물론 두는 경기는 아닙니다만 이 한국 선수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할 듯 한데요. 이야마 유타 선수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을 이기려면은 어쨌든 무난하게 두거나 길게 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해법을 본인이 좀 제시하는 거라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일본의 이 국민들뿐만이 아니고요. 한국의 이 많은 바둑 팬들도 이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바둑 팬들이 이야마 유타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한 마음으로 응원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너무 중국 쪽에서 우승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좀 괴로운 부분들이 많고 일본에 대한 동정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사는 거는 이렇게 두게 되면 이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 흑은 이렇게 잡으러 갈 확률이 높아요. 네. 받아주게 되면 이 모양은 사기 좀 어렵고요. 네, 가장 쉽게 둔다면 네. 조금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쪽이 강하니까 백의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뒤쪽을 먼저 네. 한번 건드려 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 네. 흑은 막으면 안 돼요. 보통 막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쉽게 사는 형태라 이건 안 됩니다. 네. 어느 쪽을 두던 간에 무조건 잡으러 가야 되죠. 이렇게.
자, 보통은 흙이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거는 굉장히 나쁜 선택인데, 자, 지금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쪽에 막혔으니까요. 네, 이쪽을 두면은 또 잡으러 가고. 일단 흙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백의 입장에서 이쪽으로 붙이는 게 제일 좀 무난한데요. 젖히면은 이 반발이 되지 않죠? 아, 네, 끊어서 단수가 되니까. 그래서 붙이고 젖히고 이런 쪽에 활용을 한 다음에 네. 네, 이런 정도 두면은 이거는 잡힐 돌은 아니네요. 잡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붙이게 되면은 흙은 더 세게 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끊어서 싸우는데요. 자, 어쨌든 이 형태는 백이 살 확률이 5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5할 이상입니다. 네, 백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흑과 백 서로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셰어라우 선수가 이렇게 오래 장고를 하는 건 이번 결승 시리즈에서 거의 네.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살면 이기고 네. 잡히면 지는 장면이라 지금 뭐 남는 시간 다 써야 되죠. 셰어라우 선수도 워낙 이 실전 양과 경험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를 뒀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손을 빼서 두는 거는 본인의 데이터에 없던 수 아니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받아주거나 이런 정도는 그래도 예상치 있을 텐데 네. 아마 이거는 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정작 어려운 수는 이수였습니다만 여기서는 쉽게 두고 막자마자 지금은 이제 장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셰어라우 선수의 침투는 조금 감각적인 수였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 뭐 모든 수를 읽고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네, 셰어라우 선수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과연 셰어라우 선수 어떤 수를 선택했을까요?